아파트 경비원이라는 직업. 요즘 50대, 60대 분들에게는 아주 현실적인 일자리입니다. 퇴직 후 제2의 직업으로 경비 일을 생각하는 분도 많고 이미 아파트나 오피스텔에서 근무하고 계신 분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조금 신경 쓰이는 뉴스가 하나 나왔습니다. LG CNS가 서울 강남 타워팰리스에 네 발로 걸어다니는 경비 로봇을 도입한다는 겁니다. 사람처럼 두 발로 걷는 로봇도 아닙니다. 개처럼 네 발로 걷습니다. 지하 주차장을 돌아다니고 아파트 공용 공간을 순찰합니다. 수상한 사람이 있는지 살펴보고 사람이 쓰러져 있는지 확인합니다. 전기차 충전 시설이 뜨거워지는 것도 감지합니다. 문제가 발견되면 관리실로 알립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가장 먼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러다가 아파트 경비원 없어지는 것 아니야? 특히 퇴직 후 경비 일을 생각하고 있는 50대, 60대에게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 아파트 경비원이 어떤 일을 하게 될지 보여주는 사건일 수도 있습니다. LG CNS가 타워팰리스에서 시험하려는 로봇은 그냥 돌아다니는 장난감이 아닙니다. 카메라와 각종 센서를 이용해서 주변 상황을 살펴봅니다. 예를 들어 한밤중 지하 주차장입니다. 자동차가 수백 대 세워져 있습니다. 경비원이 한번 순찰한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차 한 대 한 대의 온도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전기차 충전기에 문제가 생겼는지 정확히 판단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로봇은 다릅니다. 열을 감지하는 카메라를 달고 계속 돌아다닐 수 있습니다. 어떤 전기차 배터리나 충전기가 평소보다 지나치게 뜨거워진다면 사람보다 먼저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바로 이런 부분에서는 로봇이 상당히 쓸모가 있습니다. 누수가 발생했거나 지하 주차장 구석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했거나 사람이 쓰러져 있거나 평소 들어오지 않던 사람이 오랫동안 서성이고 있거나 이런 상황을 밤새 돌아다니면서 찾아내는 겁니다. 사람에게 가장 힘든 일이 뭘까요? 오랜 시간 같은 일을 반복하는 겁니다. 새벽 2시에도 4시에도 순찰해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아무 일도 없습니다. 그래도 돌아야 합니다. 바로 이런 일을 로봇이 가장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로봇에게 적합한 것은 범인을 잡는 일이 아니라 아무 일도 없는지 계속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미있는 문제가 생깁니다. 로봇이 수상한 사람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관리실에 알렸습니다. 그 다음에는 누가 갑니까? 결국 사람이 갑니다. 로봇이 화재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관리실에 알립니다. 누가 확인하고 소방서에 연락합니까? 사람입니다. 사람이 쓰러져 있습니다. 로봇이 발견했습니다.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119를 부르는 것은 결국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럴 거면 그냥 사람이 순찰하면 되는 것 아닌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경비 로봇의 경제성이 아직 완전히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아파트에는 이미 CCTV가 많습니다. 출입 통제 시스템도 있습니다. 주차장에도 카메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값비싼 로봇까지 돌아다녀야 할까요? 앞으로 타워팰리스 실험에서 확인해야 하는 것도 이겁니다. CCTV로 하면 될 일을 로봇이 하는 것은 아닌가? 하지만 사족보행 로봇에는 CCTV에 없는 장점도 있습니다. CCTV는 움직일 수 없습니다. 카메라에서 보이지 않는 곳이 생깁니다. 자동차 뒤쪽이나 기둥 뒤편도 있습니다. 계단도 있습니다. 복잡한 지하 공간도 있습니다. 하지만 로봇은 필요하면 그곳까지 직접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 아파트 경비 로봇이 성공한다면 도둑 잡는 로봇보다 움직이는 안전점검원에 가까워질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그냥 로봇에게 범인을 제압할 수 있는 장비를 달면 안 될까요? 수상한 사람이 침입하면 따라가서 막고 도망가면 붙잡는 겁니다. 기술적으로 언젠가는 가능할 겁니다. 하지만 아파트에서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새벽에 술을 마시고 들어온 주민이 있습니다. 로봇이 이상행동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사람을 막았습니다. 주민이 넘어져 다쳤습니다. 누가 책임질까요? LG CNS일까요? 관리사무소일까요? 아파트에는 어린아이도 있고 노인도 있습니다. 택배기사도 있고 배달기사도 있습니다. 방문객도 있습니다. 로봇이 범죄자와 주민을 100% 구별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사람을 공격하거나 붙잡는 기능보다 경고방송을 하는 정도가 훨씬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를 들어 로봇이 수상한 사람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현재 관리실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강한 조명을 켭니다. 카메라로 얼굴을 계속 촬영합니다. 관리실에서는 실시간으로 상황을 봅니다. 보안 요원이 현장으로 이동합니다. 이 정도만 해도 범죄 억제 효과는 상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가장 중요한 질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경비 로봇이 아파트에 들어오면 경비원 일자리는 없어질까요? 저는 단기간에는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봅니다. 대신 경비원의 업무가 바뀔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까지 경비원이 직접 지하주차장을 1시간씩 돌아다녔다면 앞으로는 로봇이 순찰하고 사람이 관리실에서 로봇 여러 대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사람 4명이 순찰하던 일을 사람 2명과 로봇 몇 대가 하는 방식입니다. 결국 사람을 줄이는 것 아니냐고 생각하실 겁니다. 맞습니다. 일부 인력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좋게 포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단순 순찰 업무만 담당하는 인력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런데 반대쪽 변화도 있습니다. 로봇이 경비원의 모든 업무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택배기사와 이야기하고 주민의 민원을 듣고 주차 문제를 해결하고 출입자를 확인하고 취객이나 주민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고 화재가 나면 사람을 대피시키는 일. 이것은 단순한 영상 인식으로 해결하기 어렵습니다. 특히 아파트 경비에서 중요한 것이 사람 사이의 관계입니다. 아저씨, 우리 아이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 혹시 보셨어요? 택배 어디에 맡겨졌나요? 차가 막고 있는데 연락 좀 해주세요. 엘리베이터 앞에 이상한 사람이 계속 있어요. 실제 아파트에서 일어나는 일은 이런 겁니다. 로봇에게는 쉬워 보이지만 가장 어려운 영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경쟁력이 있는 경비원은 순찰을 많이 하는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로봇을 다룰 줄 아는 경비원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관리실 화면에서 로봇의 위치를 확인하고 로봇이 보내온 경고 가운데 진짜 위험한 상황을 판단하고 필요하면 현장으로 출동하고 CCTV와 출입 기록을 함께 확인하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에서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장에 로봇이 들어오면서 사람이 사라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여전히 있습니다. 대신 사람이 하던 일이 달라졌습니다. 직접 용접하던 사람이 로봇을 관리하고 기계를 수리하고 생산 공정을 감시합니다. 아파트 경비에서도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50대 초중반이라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경비 업무를 하겠다고 생각한다면 단순히 경비교육 이수 중 하나만 가지고 경쟁하는 시대는 점점 지나갈 수 있습니다. CCTV 관제, 스마트폰 업무, 출입 통제 시스템, 주차 관제, 간단한 로봇 관리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이 유리합니다. 오히려 5060에게 새로운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로봇이 아무리 좋아져도 로봇 혼자 아파트를 책임질 수 없죠. 결국 누군가는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책임져야 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경비원이나 관리 직원입니다. 앞으로의 경비원은 건물 주변을 걷는 사람에서 아파트의 안전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람으로 변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직업의 성격도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든 순찰은 줄어들고 대신 기계와 시스템을 다루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60대에게 반드시 나쁜 변화라고만 볼 수 없는 이유죠.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는 꼭 지켜봐야 합니다. 타워팰리스에서 경비로봇을 시험한 뒤 LG CNS가 어떤 결과를 내놓느냐입니다. 화재 위험을 사람이 발견하기 전에 로봇이 몇 번 발견했는가? 사람이 쓰러진 것을 얼마나 빨리 발견했는가? 경비원의 순찰 시간은 얼마나 줄었는가? 반대로 아무 일도 아닌데 위험하다고 잘못 판단한 경우는 얼마나 많았는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로봇을 사서 운영하는 비용보다 실제 절감되는 비용이 큰가? 이 숫자가 나와야 합니다. 만약 로봇이 긍정적 숫자를 내면 그때부터는 타워팰리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전국 수많은 아파트로 퍼질 수도 있습니다. 로봇과 함께 일할 줄 아는 경비원과 그렇지 않은 경비원 가운데 누가 살아남을 것인가? 아파트 경비로봇 시대. 생각보다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50대, 60대에게는 더욱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경불진 깐부 브리오 비타민. 로봇과 공생할 수 있는 체력과 면역력을 선물합니다. 포털에서 브리오 비타민, 브리오 유산균을 검색해보세요.